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 텍사스에서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주주총회에서는요, 먼저 일론 머스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주주들이 질문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하는 Q&A 세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론 머스크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먼저 보시죠. 자, 일단 테슬라 차들이 얼마나 안전한 차인지를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모델 Y하고 모델 S가 98%씩 세이프티 레이팅을 유럽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다 하는 것을 표로 보여줬습니다. 맨 앞에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BYD, 그 다음에 복스바겐, 그리고 네 번째로 현대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마진율이 좋다. 지금 2022년도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17%였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마진율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많다. 여기서 보시면 테슬라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17%의 마진율을 보여줬고 BYD가 좀 마진이 있고 그 다음부터 니오, 엑스팽, 포드, 폴스타, 리비안 뭐 얘네들은 전부 다 차를 팔 때마다 돈을 잃으면서 팔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테슬라가 해마다 캐시플로우가 현금률이 계속 증가를 해서 2022년에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7조 6천억이라네요. 2022년도에.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모델 Y가 세계에서 2023년에는 제일 잘 팔린 차로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1분기에 픽업 트럭을 뺀 나머지 차 중에선 제일 잘 팔린 차고요. 유럽에서 1분기에는 어떤 차종이든을 다 합해서도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린 차고요. 중국에서는 1분기에 가장 잘 팔린 SUV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많은 곳에서 테슬라의 디맨드가 늘질 않는다, 가격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들이 많으니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고 아까 말한 대로 마진율도 제일 좋은 회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마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월스트리트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것과 자동차 매출이 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슈퍼차지 네트워크가 99.95% 업타임이다. 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차징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은 약 75%에도 못 미치는 이 업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역시 테슬라는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전 스테이션도 엄청 많고 그리고 충전 스테이션들이 고장나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 네, 그 다음에는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스토리지 그로스, 이 배터리 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배터리 팩이 여기서 보시면 해마다 매출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 배터리 팩 매출 증가율이 자동차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텍사스에 리튬 정제소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2023년 올해 말이면 다 완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나온 건 얘기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한 첫 해에 25만 대를 팔지 50만 대를 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 정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고 이 차를 만드는 방법이 워낙에 다른 차를 만드는 방법과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 차를 efficient한 affordability까지 가기가 어렵다.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이 차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 2019년도에 그 모터 숫자에 따라서 4만 불, 5만 불, 6만 불 정도의 값을 책정했었는데 그 값에는 아마 팔기 어렵다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안 하지만 좀 떡밥을 주는 게 아닌가 간접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 트럭에 예약을 해놓은 사람이 170만 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 170만 명은 자기네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예약을 했던 건데 자기네가 가격을 올리면 이렇게 많이 팔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저 혼자 이제 뇌피셜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나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지금 새로운 모델 2개를 더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마치 뭔가 얘기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는 얘기 안 해주고 나중에 제대로 발표회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실루엣만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옵티머스가 걸어가면서 여기 보여주고 걔네들이 매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AI를 트레이닝하는 비디오도 보여주네요. 물건을 살살 들기도 하고 세게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위치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점점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만 했는데 이제 점점 복잡한 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옵티머스 로봇을 얘기하면서 중요했던 점은 이 옵티머스 로봇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과연 몇 개를 팔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일론 머스크 예상으로는 이게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똑똑해져서 정말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대씩은 원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뇌피셜이지만 약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옵티머스 유닛을 팔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자동차나 이 에너지 스토리지보다 아마 옵티머스에서 들어오는 매상이 훨씬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테슬라 매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의 프레젠테이션은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Q&A 세션으로 넘어가서 테슬라 주주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주들과 Q&A를 하는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트위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트위터에 새로 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은 트위터가 죽을지 살지 몰랐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거기다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지만 더 이상은 그러지 않을 거고 테슬라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모델 S하고 모델 X는 스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차에서 차가 주차돼 있는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해갖고 그 별의별 게임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돼 있네요. 그렇게 되는데 운전 중에는 아직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당연히 운전에 집중하도록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그렇고 앞으로 FSD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이 전화기에서 우리가 앱을 사듯이 그 테슬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앱을 사고 파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테슬라 로드스터가 나온다. 근데 그 로드스터는 사실 그게 되게 빠른 스포츠카잖아요. 근데 그 차는 테슬라 이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건 정말 그냥 끝내주는 차로서 만드는 거지 매출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Q&A 세션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이 광고를 안 하는데 오늘 그 주주 중에 한 명이 이 테슬라 광고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듣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렇다면 테슬라 광고를 조금씩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거기 와 있던 주주들이 막 환호를 해서 일론 머스크도 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주주들이 내가 테슬라가 광고를 하기를 원하는지는 몰랐네 라고 농담을 하면서 이제 좀 광고를 좀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자동차들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자동차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하니까 주주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이 차가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잘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였는데,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미 자기네들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들한테 부탁을 해서 테슬라를 계속 이 해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한 점이 되면 자기네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컨트롤을 뺏은 해커는 없고, 걔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자동차에 크락션을 울린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것들, 차 운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해킹은 성공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 이후에 이미 또 다시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그 FSD가 완성만 되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자동차들을 하루에 약 한 1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FSD만 완성이 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상을 차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차값은 변하지 않았는데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서 차의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차의 마진율도 올라갈 거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차를 갑자기 내가 하루에 1시간 반밖에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5배 이상 더 쓸 일이 생길지. 제가 생각에는 전번에 말했듯이 FSD가 되면 제가 안 쓸 시간에 차를 다른 사람들한테 렌트를 해주는 무슨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올라가서 돈을 벌어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차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1시간 반씩 쓰던 차를 5배 이상 더 쓰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로보택시나 라이드쉐어 외에는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게리 블랙이 왔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그 비디오의 주인공인데, 게리 블랙이 와서 이 자동차 테슬라 이 차값 스트래터지가 뭐냐, 전략이 뭐냐, 왜 이렇게 차값이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도대체 이 전략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거 되게 간단하다, 대단한 전략 없다, 사람들이 얼만큼 이 차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원하면 차값을 올리는 거고 좀 덜 원하면 차값을 내리는 거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테슬라만 마치 이렇게 차값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차값을 그것도 아주 많은 액수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차가 잘 안 팔리면 자동차 회사에서 딜러들한테 이 리베이스라는 걸 해주면서 돈을 돌려주는 거를 해주면서 차값을 간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거고, 차를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리테일 프라이스 플러스 거기다가 얼마를 더 얹어서 파는 식으로 차값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하는 건데, 그들이 하는 방법은 되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들은 별로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고, 테슬라는 직접 딜러 없이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직접 팔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보이니까 마치 테슬라만 이렇게 가격을 계속 몇 주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또 요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은행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도 상당히 높고요. 자동차 융자를 지금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 동안은 경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테슬라도 그런 어려운 경제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다. 그래서 자동차 팔리는 대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차값을 계속해서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앞에 얘기했던 것과 뒤에 얘기했던 거를 연결해서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제가 생각에 가장 큰 것들,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첫째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버는 수익이 메인이지만, 앞으로는 이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 팩을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자동차 수익을 능가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옵티머스 로봇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자동차와 배터리 팩, 에너지 스토리지를 파는 것보다 훨씬 능가해서 이 옵티머스를 파는 것으로 매출을 대부분을 아마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게 점점
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테크놀로지 회사로서 점점 새롭게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출을 훨씬 더 올려갈, 그러니까 결국에는 롱텀으로 테슬라에 인베스트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회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정해주진 않았지만 뭐 하여튼 앞으로 점점 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얘기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인터뷰한 것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테슬라가 더 많은 차를 팔기 위해서는 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왜 광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광고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고, 또 그 광고가 나오고 나서 이 테슬라 자동차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참 궁금한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FSD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지금 얼마나 FSD에 신중을 기하고 FSD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대가 큽니다. 빨리 FSD가 완성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